치아색이 누렇거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앞니 사이에 틈이 벌어지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치료이고요. 치아 삭제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고 신경 치료를 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입니다. 면접, 결혼식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급속 교정하면 일주일 만에 연예인처럼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속 교정은 엄밀히 말해 교정이 아닙니다. 치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치아를 깎아서 모양을 바꾸는 치아 성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빠른 것도 좋지만 내 치아를 얼마나 깎아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덤비면 평생 시린이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라미네이트와 크라운 그리고 내 치아를 얼마나 삭제하는 건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 맞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속 교정은 2년씩 걸리는 교정 장치를 붙이는 게 아니라 치아를 다듬고 그 위에 보철물을 씌워서 배열이 가지런하게 보이게 만드는 시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라미네이트와 지르코냐, 크라운이 있겠죠. 환자분들은 그냥 하얗고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치아 삭제량입니다. 먼저 라미네이트입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인조 손톱, 네일팁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치아의 겉면만 아주 얇게 대략 0.3mm에서 0.7mm 정도만 살짝 다듬어내고요. 그 위에 얇은 도자기판을 접착제로 딱 붙이는 방식입니다. 치아 삭제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고 신경 치료를 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치아 배열은 나쁘지 않은데 치아색이 누렇거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앞니 사이에 틈이 벌어지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치료이고요. 요즘에는 치아를 아예 삭제하지 않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한때 아이돌 분들 라미네이트 떨어진 사진이 되게 충격적이라면서 네. 돌았었잖아요. 안에는 이빨이 진짜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너무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그 라미네이트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치아가 너무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얇게만 삭제해서는 배열을 다 맞출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삭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아가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치료를 들어가기 앞서서 원장 선생님한테 치아의 삭제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미리 여쭤보시고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모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반면 크라운은 헬멧이나 모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멧을 쓰려면 머리 전체가 들어가야 되듯이 치아의 앞면뿐만 아니라 앞, 뒤, 옆면을 전체적으로 둥글게 다듬어내야 되고요. 삭제량이 라미네이트보다는 훨씬 많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깎는 걸 왜 하나요? 싶으실 텐데요. 삭제량이 많은 대신에 치아의 방향이나 각도를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덧니가 심하거나 치아가 튀어나왔거나 이미 신경 치료를 해서 치아가 약해진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튼튼한 크라운으로 씌워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치아가 살짝만 삐뚤고 색이나 모양만 조금 예쁘게 다듬고 싶은 정도라면 삭제가 적은 라미네이트가 잘 맞습니다. 반대로 치아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돌아가 있어서 아예 배열 자체를 바꾸고 싶다 하면 그때는 크라운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배열이 많이 틀어져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크라운으로 치료를 하자 하고 과하게 삭제를 해버리면 삭제량이 너무 많아져서 신경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 멀쩡한 치아에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건강한 치아의 신경을 살려두는 게 가장 좋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치아 삭제가 돼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사실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 갔다는 건 신경하고 굉장히 가까울 정도로 삭제량이 좀 많다는 뜻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 굉장히 시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의 혈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보철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재치료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경치료는 가능하면 좀 미루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을 할 때부터 이 치아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라미네이트를 해야 될지 크라운을 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서는 부분 교정을 또 해야 될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근데 이런 시술들은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나요? 네,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한데요. 사실 요즘에는 중년, 장년층, 심지어 노년층에도 이런 심미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노년분들도 미용을 많이 생각하시고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치료를 많이 하세요. 최근에도 60대, 70대 환자분들 제가 예쁘게 치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번 삭제한 치아는 절대 자라나거나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드릴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부분 교정을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부분 교정으로 치아 위치를 어느 정도 바르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치아를 거의 삭제하지 않고도 훨씬 예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빠른 예쁨도 중요하지만 평생 써야 할 내 치아의 수명을 지키는 게 의사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것보다 내 치아를 덜 깎고 안전하게 예뻐지는 방법, 임달치과에 오시면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